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왜 저는 알문 확신하면서 아는 자는 확신하지 못합니까? 야, 이 편이었죠. 왜 저는 안다는 것은 확신하지만 그것을 아는 자는 확신하지 못합니까? 알문, 존재와 사랑을 수반하는 그대의 참된 성품의 한 반영입니다. 맞아요. 안다는 것, 존재와 사랑을 수반한 그대의 참된 성품의 한 반영입니다.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은 마음에 의해 부가됩니다. 주체나 대상이 없는 곳에서 하나의 주체 대상의 이원성을 창조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이 표현도 잘하신 거잖아요. 주체나 대상이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인 견해가 없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자리에 상대적 견해는 없고 절대적 이렇게 얘기하고 용수보살 이런 분들은 중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 하나의 주체 대상의 이원성, 상대성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본성이니까 마음자리에서 상대성을 굴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백봉고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마음자리가 굴린다 이렇게 굴린다고 자꾸 표현을 하는 거죠. 욕망과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명백히 과거의 고통과 쾌락에 대한 기억이죠. 맞습니다. 이건 욕망과 두려움의 원인 이건 과거의 기억, 우리로 말하면 전생의 습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격에 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유난하게 뭐 그렇게 두려움이 심한 사람, 뭐 불안해하는 사람은 다 차이가 있는 건 사람마다 그 사람의 개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전생의 업과 습기의 차이죠. 그러니까 금생의 나의 그 환경이라든가 내가 마음스러운 거라든 이런 거는 내가 수행을 해야 그거를 치료가 가능한 거지. 수행을 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내가 수행을 하면 내가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이제 그런 부분에 내가 스스로 치료가 돼요. 그래서 걸림이 없고 밝음만이 생기죠. 거기에 무슨 대단한 신비는 없습니다. 갈등은 욕망과 두려움이 동일한 대상과 관계될 때만 일어납니다. 이 갈등은 욕망, 두려움이 동일한 대상과 관련될 때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왜 갈등을 하니까. 기억을 어떻게 끝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예. 끝낸다는 건 이게 말도 보통 사람 자꾸 이런 개념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번뇌를 끊어야 되고 그래서 왜 서정에도 보면 대스님이 번뇌가 일어나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번뇌가 일어났는데도 내가 내가 화두를 놓쳤구나. 빨리 화두를 챙겨야지.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스님 저는 앉으면 집중이 안 되고 망상만 자꾸 일어납니다. 이 망상을 끊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기본적인 그 견해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망상은 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색수상행식이에요. 이 행은 폭포물이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떨어지는 폭포물을 멈추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행이에요. 행식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망상은 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망상은 안 좋게만 자꾸 보니까 저는 앉으면 자꾸 잡생각이 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기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업을 닦아놓고 그러면 공부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또 대부분의 스님들도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다만 내가 화두를 놓치면 빨리 이제 그 놓쳐서 돌이키는 시간의 차이는 있죠.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쭉 잡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화두를 놓치면 빨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되죠. 화두를 챙기다가 정진하다가 놓치면 또 챙기고 이게 연습이지.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데 아이고 이 망상을 없애야 되는데 나는 화두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똑같은 걸 놓고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이거는 정말로 그 체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건 그 서장의 대스님도 계속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소한 거는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것은 생소하게 해라. 그 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의식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과 그대가 바로 의식의 뿌리요. 그대가 바로 의식의 뿌리요. 근원이자 토대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세계는 일련의 경험들에 지나지 않는데 그대는 그 경험을
의식하게 하는 자이지만 그러면서도 모든 경험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열, 불길 그리고 불타는 나무와 같습니다. 열이 불길을 유지하지만 불길은 나무를 태웁니다. 열이 없으면 불길도 연료도 없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각이 없으면 의식도 없고 물질을 의식의 한 탈 것으로 변형시키는 생명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없으면 세계도 없을 것이고 세계와 세계에 대한 저의 알문 동일하다고 주장하십니다. 과학은 아주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세계는 구체적이고 연속적인 어떤 것으로 존재하는 반면 저는 1차적으로 의식에 처솔하기보다는 개체와 종으로서의 생존 메커니즘인 신경체계의 생물학적 진화의 한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견해는 완전히 주관적인 견해인 반면 과학은 모든 것을 객관적인 용어로 묘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순은 불가피한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작은 마르지의 대답을 잘 보자고요. 그러한 혼동은 외관상의 것이고 순전히 언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언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언어를 쓰면 언어의 상이 자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금강경에서는 그 상을 깨트리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랑 그럼 사랑이라는 나름의 개념이 있는 거고, 개념 있잖아요. 거북 털 그럼 거북에게 털이 없는데도 우리는 말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이미지로 형상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게 되게 이걸 벗어나야 되죠. 이걸 벗어나야지만 그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중생 제도라는 말은 일체 중생을 생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제도라고 그래요. 제도의 그 정의는 모든 중생을 생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제도입니다. 그냥 뭐 기도나 해서 다음 생에 조금 더 부유하게 오거나 뭐 다음 생에 남자의 몸으로 오거나 스님이 되게 하는 건 이건 제도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다 모든 스님들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고 다 이건 스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그럼 과연 제도의 정의가 뭐냐? 이건 화엄경에 의지하면 생사를 해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동은 외관상의 것이고 순전히 언어적인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르게 하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물질과 마음은 별개가 아니라 한 에너지의 두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색, 공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질과 마음은 별개가 아니라 한 에너지의 두 측면입니다. 마음을 물질의 한 기능으로 보면, 이 마음을 물질의 한 기능으로 보면 그대가 과학을 갖고 물질을 마음의 산물로 보면 종교를 갖게 됩니다. 이 표현도 좀 좋다, 그렇지? 마음을 물질의 한 기능으로 보면 그대는 과학적으로 치우치고 이 물질을 마음의 산물로 마음이 만들어낸 마음에 나타난 바 이렇게로 보면 종교를 갖게 됩니다. 질문자 그러나 무엇이 참됩니까? 무엇이 먼저 옵니까? 마음입니까? 물질입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닭이 먼저지 아니면 먼저 이게 하는 거잖아요. 말이지 어느 것도 먼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도 혼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물질은 형상이고 마음은 이름입니다. 그것들은 함께 세상을 만듭니다. 거기에 두루 하면서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실제, 불교로 말하면 실상, 진여, 여여 이렇게 곧 순수한 존재, 자각, 지복이며 바로 그대의 본질입니다. 맞아요. 먼저 오는 것도 어느 것도 또 먼저 오지는 않아요. 이게. 질문자 제가 아는 것은 의식의 흐름, 즉 끝없는 사건들의 연속이 전부입니다. 시간의 강이 흐르면서 그것들을 사정없이 데려오고 데려가 버립니다. 미래를 과거로 변형시키는 과정이 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이지 그대는 자신의 말의 희생자 아닙니까? 그대는 마치 자신은 정지해 있는 듯이 시간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어제 목격한 사건들을 어떤 사람은 내일 볼지도 모릅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대이지 시간이 아닙니다. 움직이기를 멈추십시오. 그러면 시간도
그칠 것입니다. 그죠? 움직이는 것은 그대이지 시간은 아니 우주 공간에 뭐 시간이 어디에 있나? 인간이 편의상으로 잡고 뭐 맥광전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질문자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그치다니요. 과거와 미래가 영원한 지금 안에 합일될 것입니다. 질문자 그러나 실제 경험에서는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당신께 시간이 그쳤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마하리지가 그것은 과거와 미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일어난 모든 일과 일어날 모든 일은 마음대로 읽어볼 수 있는 하나의 펼쳐진 책이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질문자 저는 얼마간의 수련에 의해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우주적 기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상 못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있을 것입니다. 마하리지가 한 수준에서 예상 못하는 일이 더 높은 수준에서 보면 일어날 것이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음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모두 있는 듯이 나타나 보이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스크린과 영상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 스크린에는 항상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하등에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계속 지나가. 그러니까 있는 듯한 거지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있는 듯하는 거지. 그게 있으면서 다음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놀아진 건 아닌 거니까 있는 듯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 죽는 듯하는 거고 태어나는 것도 태어난 듯하는 거고 기분이 좋을 때도 기분 좋은 듯하는 거고 슬플 때도 슬픈 듯이지. 계속 슬퍼서 한 번 슬퍼졌는데 죽을 때까지 슬플 수는 없는 거잖아. 네. 아무리 기뻐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듯이에요. 이걸 한 번만 열애지 온 듯. 갔다 왔다가 아니고 온 듯. 만들었다가 아니고 만든 듯. 맞아, 이 듯이라는 말이 그래요. 정말로. 자, 질문자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니요. 당신께서 공백 상태로 되십니까? 아니면 잠이 드십니까? 아니면 당신께서 세계를 해체하여 당신의 마음 번생이 당신의 다음번 생각이 깜빡여 저희들이 다시 소생할 때까지 저희들을 정지시켜 두시는 겁니까? 마하리지가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마음과 물질, 이름과 형상들의 세계는 지속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는 제가 어디를 가든 저를 따라다니면서 존재하지만 저를 전혀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깨달은 게 이렇죠. 전혀 그림자가 따라다니지만 그 그림자가 나를 괴롭게 하지는 않지. 그 세계는 경험들의 한 세계로 남아있으니 욕망과 두려움에 의해 저와 관련되는 이름과 형상들의 세계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험들은 굳이 말하자면 성질이 없는 순수한 경험입니다. 그것을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나은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다 표면의 파도들과 같아서 항상 존재하지만 바다의 평화로운 힘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죠? 그 안입의 서신의 색선양 미처법 안식 이식 비식 서식 의식 이 18개가 서로 하는 걸로 우리는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레몬 얘기만 해도 시다 그러고 매실 얘기도 침에 고이는 거잖아요. 당연히 영향을 안 먹어도 그게 뭐예요? 훈수비예요. 훈수. 이건 내가 금생의 습도 있고 전생의 습도 있고 또 금생에 교육받은 습이 있는 거잖아요. 태어난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는 건데 그럼 수행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거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꾸를 정진을 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사람 생각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빈속에 일어나면 네모를 하나씩 먹고 다녀. 지금 먹은 지가 벌써 거의 한 달? 꾸준히 먹어요. 일요일날 여기 오니까 못 먹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네모만 해도 쉬다고. 안 쉬어요. 전혀 안 쉬어요. 근데 네모를 먹는 방법이 그거를 짜서 즙을 먹으면 쉬어요. 근데 네모를 그냥 그 껍질채로 악씹어서 그래가지고 껍질 뱉어내고 알맹이 먹고 전혀 안 쉽니다. 근데 이것도 그 사람들은 도전을 안 해. 근데 처음에 먹으면 당연히 쉬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먹고. 근데
자꾸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안식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게 그냥 평범하게 느껴져요. 이런 거는 내가 정진을 하면서도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정진력이 얕기 때문에 그런 게 자꾸 우리는 그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우 쉬어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습이야. 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한다는 건 정말 여러 가지의 그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부산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개념에 놀아나요. 예, 개념에. 그 참, 나는 어렸을 때도 그런 게 되게 싫었잖아요. 왜 나는 그 부모님이 다투고 그럼 거기에 나는 왜 불안해하고 그 슬퍼해야 할까? 나는 게 짜증나더라니까. 그렇다고 부모가 자주 싸우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그런 거죠. 또 기분 나쁘더라니까. 왜 나는 부모가 싸우는 걸 나는 불안하게 느끼고 그래야 될까?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집을 나가면 되지. 싸울 때 안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7살부터 나가서 외박을 하니까 부모님 싸우는 걸 안 보니까 계속 편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집에 살면서 계속 그런 다음에 근데 부모가 계속 그 가정 불화가 있는 집에 끝나고 얘는 크면서 성격이 이상하게 삐뚤어지는 거지. 예.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부모 탓하는 거죠. 아니지, 지 탓이지. 지가 안 들으면 되지. 그리고 그걸 개념을 바꾸면 되지. 그게 부모가 그냥 대화 방법이야. 싸우는 것도 대화 방법이잖아요. 예. 싸우는 것도 대화 방법이에요. 감정의 표현이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찌들러 사는 거예요. 그게 싫지. 왜 그래야 되냐. 우리는 사람이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에 자꾸 놀아나면 그 수행력이 깊어지지 않아요. 내가 수행력이 있다면 어떤 개념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확실히 자유로워져요. 먹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이태리에 가면 그 레몬이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사람은 다 따서 다 먹어. 예, 진짜 그 따서 다 이렇게 먹고 그래서 얼굴도 그렇고 그 레몬을 먹으면 어디에 좋냐면 우리가 그 지방이 이렇게 뭉치잖아요. 그럼 지방만 뭉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나오는 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나쁜 거하고 같이 뭉쳐서 단단한 거예요. 단단한 건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 레몬이 그걸 녹여줘요. 그래서 레몬은 공복에 드시면 좋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거 일어나자마자 물 조금 먹고 조금 있다가 그거 하나 먹고 이렇게 누워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그 피의 흐름이 좀 달리게 느껴져요. 그리고 운동하면 최고예요. 뇌물 먹고 운동을 하면 몸에 그걸 확실히 빨리 빼주거든. 빨리 희소시켜주고. 근데 사람들 다 얘기하면 그걸 쉬어서 어떻게 먹니? 나 참. 내 몸이 제발 초콜릿 같다 생각을 해봐. 그걸 자꾸 내 몸을 내 몸으로 봐. 안 그래? 그럼 중생으로 보는 거지. 중생을 왜 부처를 못 보냐고. 중생을 부처를 못 보니까 수행할 마음을 못 내는 거잖아요. 부처를 봐줘야지만 수행할 마음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에 자꾸 정지를 하시면 사고가 많이 열려요. 사고가 열려야 나중에 염라대왕 앞에 가도 별로 증거 자료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다 있어. 특히 왕생하려면 개념에 있으면 왕생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진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것은 바다 표면의 파도들과 같아서 항상 존재하지만 바다의 평화로운 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경험은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규정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처음에는 모두 경험이 그렇죠. 거기에 이름과 형상을 부여하고 그것을 다른 경험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기억에서 생겨난 욕망과 두려움일 뿐입니다. 이 표현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과 형상을 부여하고 맛없어 힘들어 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다른 경험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기억에서 생겨난 욕망과 두려움이에요. 욕망과 두려움은 상대적인 견해잖아요. 욕망과 두려움. 그것은 의식적인 경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경험들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면서도 여전히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의식적이지 않다면 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마하리지가 그대가 하는 경험들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입니다. 의식적인 경험들은 아주 적습니다. 그대는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대에게는 의식적인 경험들만이 중요하니까요. 무의식적인 것을 자각하십시오.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대가 하는 경험들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이요.
예, 하지만 무의식적입니다. 의식적인 경험들은 아주 적습니다. 그때는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식적인 경험들만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는 전혀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걸 하잖아요. 다만 그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조금 의식한 것만 자꾸 그걸 떠올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대에게는 의식적인 경험들만이 중요하니까요. 무의식적인 것을 자각하십시오. 무의식적인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하리지가 욕망과 두려움이 자각을 가로막고 상대적인 견해가 자각을 가로막고 왜곡하는 요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애착, 그 12연계에도 애착이라는 거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것도 애착이고 내가 하기 좋아하는 것도 애착이에요. 이걸 지금 마하리지는 욕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지. 욕망. 그 다음에는 그 반대로 두려움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와 하기 싫은 거. 예. 우리는 그 두 가지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내가 한 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끝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누가 뭐 먹을 때도 아이고 싫은 그러면 한 번 더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을 먹어봐야 그때 내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그걸 아이고 한 번 먹어보면 분명히 뇌는 그렇게 그것만 그러니까 맛이 없다고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맛이 없어도 세 번을 천천히 틈을 들이고 먹어보면 달라져요. 아,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나는 커피 싫어. 누가 먹으라 그래. 아이씨, 근데 봐, 맛없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먹고, 조금 있다가 또 생각이 가라앉으면 또 한 번 먹고, 또 생각이 가라앉으면 또 한 번 먹으면 그러면 처음하고 훨씬 틀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먹을 때,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먹을 때는 확실히 걔에 대한 생각이 확실히 쉬어요. 이래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냥 사소한 것들이에요. 수행을 하는 내가 이렇게 생활 패턴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수행이 깊지는 않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수행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많이 틀려요. 이 두 개가 맞아 떨어져야 되지. 내가 수행하는 거와 일상 경계에 했을 때 내가 인식하던 게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욕망과 두려움이 가로막고 왜곡하는 요인입니다. 마음이 그것들로부터 벗어났을 때 무의식적인 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런 것로부터 상대적인 견해로부터 벗어났을 때 무의식적인 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이라는 건 내가 자다 눈 떴는데 하드를 들고 있어. 이건 내가 의식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자기 전에 하드를 자꾸 들고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화두가 들고 있다니까. 이건 내가 의식 전혀 못하는 거잖아. 그렇게 돼야 되지. 그래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조금 공부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 그러면 그냥 자기가 그냥 수행만 그냥 집단의 수행을 하는데 그게 깊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로 죽으면 자식들은 아이고 부모가 열심히 정진했다 그러는데 내가 그런 게 안 되면 뭐예요? 공부한 게 전혀 효과가 없지. 그건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냥 업력에 쓸려가요. 자, 그것은 무의식적인 것이 의식적인 것으로 된다는 뜻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의식적인 것이 무의식적인 것과 하나가 됩니다. 어느 쪽에서 보든 그 구별은 사라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